안녕하세요, 미어캣TV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차량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이 녀석의 신장을 먼저 보시면 2359cc에 159마력 21토크를 내고 있습니다. 2.4 가솔린하고 비교했을 때는 한 31마력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전기 모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 모터 출력은 51마력입니다. 그 전에는 47마력이었는데 한 8% 이상, 8% 이상이 지금 더 끌어올려져서 더 좋은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했던 2.4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이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승에 조금 중점을 두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측면을 보시면 크게 달라진 게 두 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블루 드라이브, 하이브리드란 모델은 이제 이 블루 드라이브가 딱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휠을 보시면,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그 공기 저항을 고려해서 이렇게 휠이 다 막아져 있습니다. 이쁜 디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17인치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딜드로의 557 금호 타이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는 뭐 미쉐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무난한 타이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후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후면 디자인을 보시면, 후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서 크게 달라진 게 이 하이브리드란 문구 하나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실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조금 좁아질 수도 있고 트렁크 공간이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내 공간을 좁게 하다 보면 소비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조금 줄입니다.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시면, 기존 2.4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이 515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리터짜리 물병이 515개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브리드는 426리터가 적용이 됩니다. K3 같은 경우가 501리터고, K3 그런 준중형 차에 비해서는 조금 트렁크 사이즈가 더 작아집니다. 아무래도 뒤에 배터리를 실다 보니까 많이 작아집니다. 지금 이 아래로 한번 보시면, 보통은 여기에 원래 기존에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스페어 타이어를 요즘 뺨으로써 여기를 적재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배터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 보여? 예, 배터리가 지금 이 공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에 있어야 될 배터리는 이 옆에 트렁크 공간에서 지금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렁크 공간이 조금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 모델은 HG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한 410리터 정도가 됐어요, 트렁크 공간이.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16리터나 더 늘어난 지금 공간, 그랜저 IG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실내 공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내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계기판 먼저 보시면, 일반 계기판하고 다른 하이브리드 전용 계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저기 보시면 EV 모드, 왼쪽 계기판을 보시면 하이브리드라 써있고, 에코 부분, 파워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운전을 하면서 알아서 이제 배터리가 관여되고 전기 모터가 발동이 되면서 알아서 조절을 하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연비가 잘 나오고 이런 차가 더 잘 나가기 위해서는 EV 모드를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해줘야 연비가 훨씬 더 잘 나오니까, 앞으로의 이런 하이브리드 기술 같은 경우는 EV 모드를 얼마나 더 많이 개입시키고 오래 가게 하느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또 다른 거 하나를 보시면, 그 드라이브 올리 모드란 게 있습니다. 드라이브 올리 모드,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올리가 가운데에 있는데, 드라이브 올리 모드를 했을 때는 전체적인 이제 드라이버 운전석 부분에만 에어컨 바람, 히터 바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불필요한 이런 에너지들은 절대 소비하지 않는다, 약간 그런 마인드로 해서 드라이브 올리 모드 하이브리드 전용에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체적인 디자인은 다 똑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저는 이 내비게이션이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기어봉 같은 경우에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고 앞으로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무중력 시트란 게 있습니다. 주우석에는 이 버튼을 누르면 가장 편안한 자세로 변합니다. 네, 이렇게 가장 편안한 자세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이따가 누워 보겠습니다. 그랜저 IG 장점이 이 무중력 시트인데, 이거 한번 얼마나 편한지 누워 보겠습니다.
이거 딱 잘 때 쓰는 용인가? 딱 쉴 때랑? 생각보다 되게 편한데? 오, 이거 진짜 편하다. 딱 그 각도가 딱 맞아. 이게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가 있는데 조수석에는 없잖아. 그냥 메모리 시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진짜 좋다, 이거는. 오케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 되게 좋다. 오. 조사장님 같이 촬영해 주는데, 조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아니면 그랜저의 실내? 저는 개인적으로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그냥 뭔가 독특하다 보니까 약간 좀 독창성이 있다? 약간 그렇게 느껴지지, 거부감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런 연비 얘기를 해보면 시내 주행 같은 경우에는 한 16km, 고속 주행에서 이제 잘 타면 20 중반, 한 25k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도 한 25 이런 얘기를 듣지 않는 한은 왜 하이브리드 사지? 차라리 디젤이 더 낫지.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엔진이 지금 시동이 이렇게 걸렸을 때는 이렇게 지금 엔진 사운드가 들어오는데, 아까 같이 이제 엔진이 꺼져 있다 그러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거는 진짜 옆에서 차가 지나가도 못 느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제 뒷자리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뒷자리에 앉아봤는데, 뒷자리에 앉아봤을 때는 전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무릎 공간도 주먹 한 2개 반 이상이 들어갈 정도로 많이 남고,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이제 이 한번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 제가 그 전에 2.4 가솔린에서 말씀드렸던 게, 여기에는 그 볼트 12V하고 USB 선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5명에서 앉았을 때는 여기를 펼 수 없다 보니까 여기에 없으면 불편하다, 그 충전 연결선이 없으면 불편하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전에 2.4 가솔린 모델에도 여기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수납 공간을 보시면 손을 꾹 넣었을 때는 한 이 정도가 들어가고, 그렇게 깊은 그런 수납 공간은 아닙니다. 이 앞에 이제 아메리카노 또 한 잔의 여유를 할 수 있게 공간이 하나 또 마련되어 있고, 이제는 시승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승이 생각보다 좀 기대돼요. 첫 하이브리드긴 한데 한번 시승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지금 전기로만 이루어진 상태인데, 에어컨을 꺼보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조사장님 맞죠? 예. 예, 그 정도로 되게 조용하고, 이제 한번 가보면 처음에 EV 모드가 켜지면서 이렇게 에너지 흐름도를 한번 보면 엔진과 모터, 지금은 엔진, 모터 이렇게, 아니면 모터에서 배터리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런 EV 모드가 되게 많이 개입되진 않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개입되진 않고, 근데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차가 느릴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진짜 잘 나갑니다. 차를 타보면 일단 정숙성이 최고 좋고, 연비 진짜 좋고, 차는 생각보다 엄청 잘 나갑니다. 차 소리는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 진짜 거의 뭐 차 엔진 소리도 안 들어오고, 이런 시속 한 80이 넘어가면 바람 소리만 들어올 정도로 차가 되게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가 이제 직렬식, 병렬식으로 나눠지는데, 직렬식 대표적인 차가 이제 쉐보레 볼트란 차가 있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는 엔진 그리고 변속기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전기 모터를 사용해서 이 모터를 돌리는 그런 방식인데, 엔진하고 가까이 붙어 있으면 FMED 방식이라고 하고, 변속기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TMED라는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병렬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가 아래쪽, 이제 하체 쪽에 깔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게 중심을 잡는 데는 더 용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냥 차를 탔을 때도 하이브리드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요.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제 감속을 했을 때, 엑셀을 발을 떼거나 하면 이제 여기를 비춰주면 에너지 흐름도에서 이제 배터리가 충전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방금 느낀 건데, 이제 아무래도 전기 모터로 가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 살짝 덜덜덜덜 하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약간 시작이 살짝 불안한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받고 가솔린 엔진이 개입이 되고 하면서는 일반 차량 똑같은 느끼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가 살짝 달라지는데, 브레이크 밟고 놔주면 뒤에 한 번 더 걸려요. 이거 예전 벤츠 탈 때 딱 이 느낌이었는데, 브레이크가 한 번 더 들어가는 느낌. 근데 이 차량의 연비 같은 경우는 한 16.2km로 나와 있는데, 시내 주행을 했을 때는 지금 한 평균 연비 16.4, 16.5 이렇게 찍히는데, 이제 고속 주행을 할 때는 한 이제 발 컨트롤을 이제 기가 막히게 하면 한 25km까지는 찍힌다고 합니다. 25km는 굉장히 많이 찍히고, 이제 연비만 딱 봤을 때는 한 16km, 15km 나온다 하면 솔직히 누가 하이브리드 사겠어요? 그냥 디젤차 사버리지. 하이브리드 차값이 또 있는데, 또 고속 주행할 때는 20km를 넘는다니까 그 연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차 촬영을 해주면서 또 조사장님이 또 같이 촬영을 해주고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비가 그쳐서 다행히도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해서 이제 그랜저 IG 하이브리드의 시승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